제8장 경찰 통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 권한을 분산해야 되고 공개, 참여, 또 책임, 환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권한의 분산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든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산, 상급자, 하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있고, 공개는 행정 통제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부 공개가 가는 법률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종래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소홀히 했죠. 경찰위원회도 간접적인 참여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주민 참여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책임은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가 있는데, responsibility는 잘못된 유법이나 비위에 대해서 경찰관이 지는 그러한 책임이 되겠죠. accountability는 그 조직으로서 지는 설명 책임이 되겠습니다. account for라고 하면은 보통 설명하다의 그 수거가 되죠. account for라고 아시죠? accountability는 그러한 설명 책임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과오에 대해서 정책 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았죠. 지금까지. 자, 환류가 있고, 경찰 통제의 유형과 통제를 보면은 외국의 경우에 대륙법계와 영무법계를 보겠습니다. 대륙법계는 사법심사 위주의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 통제가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에서 열기주의를 개괄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열기주의는 열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 개괄주의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행정에 대한 법원 통제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민주소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하는 시스템인데, 경찰위원회, 경찰 책임자를 선거한다든지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통제 유형을 보면은 민주적인 통제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또 시경위도 있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있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의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이 300인 이상 연소로 감사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00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감사원이니까 뺄감, 사에서 원, 1을 빼면 3이 나오죠. 300인 이상이 연소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통제로 행정소송이 있고 국가배상소송이 있죠. 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하는 것은 민주적인 통제에 들어가고,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은 사법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제와 사후통제가 있는데, 행정절차법, 어떤 것을 예고한다든지, 또 국회가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을 가지는 것이죠. 국회의 예산 결산권은 사후에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다 사후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 주소들을 잘 찾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는 우리 경찰 내부의 통제입니다. 경찰 내부만 그 내부 통제를 보고, 경찰만 벗어나면 외부 통제가 되겠습니다. 행정 통제를 보면은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위원회도 내부 통제가 아닌 외부 통제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부패 혐의가 있으면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검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법령을 제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이 갖게 됨으로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고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찰관청의 유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청위나 감사원,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관이죠. 하지만 광의의 행정통제로 보기 때문에 행정통제, 외부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입법통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죠. 사법통제, 민중통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부패행위라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직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지만은, 공직자는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할 때는 기명의 문서로만 해야 됩니다. 구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친구를 접수를 했으면 필요한 경우는 감독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아래에 이러한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명의로 검찰, 예전에는 이제 검찰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수사처는 공수처를 말합니다.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무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 유엔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지 않는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유엔회는 해당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사한테 송치가 되겠죠. 조사를 보면 조사기관은 이제 신고를 받으면 60일 내에 조사를 종결해서 유엔회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 종료 후에 10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사 종료 10, 조사 개 10, 그래서 조사 개시나 종료하게 되면은 통상 10일 내에 어느 기관이든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유엔회는 통보를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경찰 조사가 부실한 것 같아. 재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해야 되고 재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제는 10일이 아닌 3일에 뺐습니다.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자, 감사청구권은 19세 이상 국민은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하고 구술이 가끔 나오는데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정정보도 청구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조정 신청할 때는 이제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구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의 신청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도 의견 제출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구두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청구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는 점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이 됩니다.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법률이 적용되는 공개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에 한정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보나 공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의 의무를 보면은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12월 23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보면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결정이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 또는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부분 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면은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래 것이 비공개 정보입니다. 비공개 정보는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의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다 하는 대부분 판례가 있었고요. 폭력단체 현황은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승진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하면은 틀린 것이 되고 공개할 수 있다 혹은 공개하여도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이나 검토 과정에 있다면은 단계나 종료 예정일을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 사항은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지만은 직무를 수행한 우리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3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보면은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할 수가 있죠. 청구는 말로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말로 청구했다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결국은 문서 작업을 해야 되죠. 공무원이 일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0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지문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10일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공개 열람 청구하죠. 열람이 들어가니까 10일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를 한 다음에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청구할 때는 문서 또는 말로 신청을 하지만은 이때는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그 기관에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청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때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기관에 있는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이의 신청 사항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은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면은 7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7 플러스 7이 되는 것이죠. 각 하나 기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되고, 청구인은 청구하고 20일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으로 가도 되지만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10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총 20일이 됩니다.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7 플러스 7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20일이 지나면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려서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줘야겠죠.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B라는 사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 B라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고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빨리 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심사를 해보니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제3자는 7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개를 하는 그 실시일까지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공개 결정한 날짜와 실제 실시하는 공개를 하는 그 날짜 사이에는 30일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의 신청도 하고 뭐 필요하면 행정심판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바로 결정하자마자 공개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숫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3자는 3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공개 결정이 만약에 되면은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비용이 든다면은 청구인은 거기에 따른 실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청구한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정진 목적이라면은 약간의 그 감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질서 유지가 아니죠. 실제 여기 드는 실비라고 해봤자 그 몇천 원 수준이거든요. 공개에 드는 비용은 뭐 복사하는 복사 비용이고 우송은 그 발송 비용이잖아요. 우표값 정도니까 실제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실비를 받는 것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 정보 공개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류 뭐 한 서너 장 같으면은 복사 비용이나 뭐 우송에 드는 비용이 한 1,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잘 이해를 못 해요. 또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연락이 안 되면은 결국 공개를 못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에게 상호간에 조금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실비 수준을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서 그 이하 같으면 그냥 그 공공기관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뭐 복사비가 아주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실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좀 세부적인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12 상황실에 근무를 해보니까 112 신고와 관련해서 이 정보 공개 청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담당자가 상당히 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방금 위에서 나온 그 숫자들을 한꺼번에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공개 청구는 20일에 경과해야 되죠.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7일 내에 결정하는데 7×7입니다. 이렇게 2, 3, 7이 나오죠. 공개 2, 3, 7. 제3대 비공개 요청은 3일 내에 요청을 해야 되고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3, 3, 7이 됩니다. 공개 2, 3, 7, 비공개 3, 3, 7. 이렇게 그 리듬과 박자를 맞춰서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자, 337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응원할 때 337 박수를 치죠. 그래서 그 비공개 337 박수부대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 행사에 동원되는 공개하지 않은 337 박수부대가 있는 거죠. 그러한 비공개 337 박수부대는 너무 자주 정치 행사에 동원되면 얼굴 팔리니까 30일 간격으로 동원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암기를 할 수 있고요. 민원 처리를 보면은 다음의 경우는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은 단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한 그런 정보로 청구를 했다면은 단순 민원 처리로 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니라 진정이나 질이다. 그러면은 민원 처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를 한다든지 혹은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또 다시가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바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한다. 그러면은 그 공개된 정보가 어디에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종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방법이 사회통념상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종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정공위, 정공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일부러 삭제를 했는데요. 이 법률이 6월 23일자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낼 때는 그 3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바뀐 법률로 2차 시험이나 우리 승전 시험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 있어서 예전 것은 이렇게 그대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소속이 이제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이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11일이니까 일일이 전공입니다. 전공법으로 맞선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자, 유연은 공무원 유연이 있고 민간 유연이 있는데 공무원 유연은 차관급이나 고공단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급이 높죠. 민간 유연은 이런 사람들인데 총리가 위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추천으로 총리가 위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민간 요원은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명 중에서 7명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7명 중에서도 위원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도 민간 요원이라는 얘기죠. 전공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정보공개 정책이나 제도나 기준을 수립합니다.
옆에 그 전공심은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이 왔을 때 그 기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전공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공공기관에는 국회나 법원 이런 데는 제외됩니다. 자, 아래 보면은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전공의가 국무총리의 소속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획 총괄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이 정책 제도 기준에 대해서 전공의에서 큰 범위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실제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또 필요하면은 시정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공의가 하는 부분과 행안부 장관이 하는 부분, 국무총리가 아니죠. 이 부분은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표시해서 이렇게 좀 메모를 했습니다. 다시 전공심으로 올라가서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죠. 5 내지 7명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위원장은 경찰청이나 시도청은 차장이 되고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이 됩니다. 전공의에서는 민간위원이 그 위원장이 되는 것하고는 좀 비교가 되죠.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2분의 1 이상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종합편에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뒀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는 12월 달에 되면은 법률의 개정으로 위원의 3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보면은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유지, 행위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죠. 전공심에서 하는 업무는 정보공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